정통주의 신학이란 다른 말로 무슨 신학? 개혁주의. 정통주의 신학을 설명하라. 5가지. 절대 주권하고 완전 용감, 완전 부호,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 이거는 오대강령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신성, 인성 결합, 그 다음에 이제 동정령이 때 십자가 구속, 부활, 재림, 신성, 인성 결합, 자유신학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여러 번 설명했지 내가. 자유신학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집에서 해가지고 와, 그러면. 그 중요한 사상, 현대신학이 무슨 개혁주의 사상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 자유주의의 신학적 배경, 자유주의 신학 배경.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이란 어떤 거냐? 그건 그 다음에 따로 있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집에서 해가지고 와. 집에서 해야 공부가 되지 뭐 내가 다 말해주면 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은 그 뒤에 또 따로 나오니까 그 다음번에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 가면 교재 다 있어. 저번에 공부한 거 미국 신학 12페이지. 미국 신학과 한국 신학과 브란노의 신학의 계보, 족보, 그 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한 그림으로 이렇게 다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한 그림으로, 한 줄거리로. 현대신학의 최근 동향 12페이지. 개혁신학은 제네바에서 시작 칼빈의 개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은 그것이 두 계열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 그 미국에 들어오면서 두 계열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칼빈의 개혁신학이 어떤 계통으로 두 계열로 나눠졌다고? 화란과 영국. 그래서 화란계가 미국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뭐? 프린스턴? 켈빈 신학. 화란계는 칼빈 신학. 그 다음에 영국계는? 프린스턴.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구 프린스턴, 신 프린스턴, 구 프린스턴은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정통신학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자유화되면서 그 구 프린스턴의 대표적인 신학자 세 사람 이름, 대표적인 신학자 이름, 교재 있잖아. 알렉산더 하치, 워필드,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정통신학이었는데 프린스턴이 자유화되면서 거기서 결국은 갈라져 나와서, 그래서 드레션 메이첸이 프린스턴에서 갈라져 나와서 거기서 세운 신학교가 뭐?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그게 프린스턴의 알렉산더, 또 하치, 워필드, 이 사람들이 주장한 신학적 특징이 뭔가 한마디씩 딱딱 찍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메이첸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판이 되니까 그것을 밀려나가지고 1929년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이것이 오늘까지 미국의 보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정통 보수 신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물론 칼빈 신학도 여전히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칼빈 신학의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워낙 프린스턴의 역량이 컸기 때문에 그 보수의 계열은 웨스트민스터가 당연히 보수의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프린스턴, 그러니까 새 프린스턴, 자유화된 프린스턴 출신이 한국에 누구누구? 한경직도 김대중 두 사람. 한경직은
한국의 무슨 교단이고 김재준은 무슨 교단이 됐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한경직은 뭐 통합. 김재준은 기독교 장로회 기장. 기독교 장로회 한신.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진 거는 한경직 목사가 에큐메니카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가 갈라진 거는 칼발트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단으로 정죄해서 면직을 시키니까는 거기서 튀어나가가지고 만든 것이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김재준.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직 목사가 에큐메니카를 끌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기를 두고 나온 것이 뭐? 합동. 그 다음에 합동에서 여기까지가 큰 이제 흐름과 뼈대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합동에서 이제, 개혁신학이 이제 갈라져 나가고, 그건 뭐 큰 건 아니니까, 같은 계열이니까, 그 전에 맨 처음 갈라진 거는 고려파하는 그것이 해방되자 술사사변 문제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는 한경직, 김재준, 통합과 기독교 장로 그 둘이 신프린스턴에서 배출된 거고, 그 다음에 구 프린스턴의 연장선인 웨스트민스터 합동은 웨스트민스터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의 주축은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계는 웨스트민스터로 해서 합동으로 이어지고, 자유화된 이후에 프린스턴 계열에서는 한경직 목사와 김재준 목사, 이것이 우리나라 신학과 교단의 배경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학의 정통신학의 흐름과 줄기입니다. 그럼 두란노는 어디에 속해? 웨스트민스터 계열이에요. 웨스트민스터 합동.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 입지와 신학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신학의 확실한 계보와 족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이런 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떠내기같이 그냥 어디서 그냥 귀퉁이에서 하나 얻어 신학을 딱지 하나 얻어 붙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직접 우리가 관계되는 거. 지난번에 한 거는 대한신학을 했어요. 대한신학은 합동 계열의, 그러니까 우리 합동의 총신 나온 김치선 박사가 대한신학을 세워서, 김치선 박사가 총신 출신, 우리 합동의 총신 출신 김치선 박사가 대한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신학교가 점점 커지고 역사가 길어지니까 대한신학 출신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교단이 돼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교단이 됐어요. 거기는 신학교가 먼저 생기고 신학교가 커지면서 신학교를 중심한 교단이 돼서 신학교 이름 그대로 따가지고 대신 교단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측. 그러니까 이름은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한경직 목사 거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만 거기에 가로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아래 꼭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래 가로하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선 박사가 대한신학을 세워서 거의 커지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측이 되는 겁니다. 대신교단. 그것이 이제 대한신학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신학은 한국에 개혁교단이 있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교단하고 대신교단하고 두 교단이 합쳤어요. 합치니까 대신 측에는 대한신학이 있고 또 우리 개혁 측에서는 백석대학이 있어. 백석대학. 그건 종합대학이니까 신학교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죠. 백석대학 안에 이제 신학대학이 있으니까 백석대학. 그러니까 두 교단이 개혁교단하고 대신교단하고 합하니까 백석대학하고 대한신학하고 한 교단에 있지만은
두 교단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신학교가 두 개 되는 거예요. 한 교단 안에. 그래서 같은 대신교단 안에 개혁 측에서 가지고 있던 백석대학 계열이 바로 우리 미주 개혁신학입니다. 얘기가 정리됐어요? 교단은 대신교단이에요. 본래는 개혁교단인데 대신교단하고 합해서 교단은 대신교단이고 대신교단 안에 대한신학하고 백석대학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석대학 인준 미주개혁신학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관한 거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어벙벙하게 그냥 떠내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말해도 확실하게 말을 해야. 왜냐하면 신학교나 신학이 뿌리 없는 그냥 난무하는 이런 것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신학의 정체성과 그 배경, 신학교의 백그라운드 그거를 확실히 아는 게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주신학과 한국신학은 그 정도는 해두고 그러면 그 뒤에 18페이지 넘어가서 근본주의 신학, 현대신학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1920년에 침례교 계통의 기관지인 그 편집자인 커트스키 로스에 의해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근본주의를 맥킨타이어가 정의하기를 거기 교재 있는 대로 보세요. 근본주의란 뭐냐? 근본주의란 이름은 커트스키 로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 그 근본주의라는 걸 정의하기를 맥킨타이어는 자유주의 신학과 독일 고등비평, 독일 고등비평은 뭘 말하지? 독일 고등비평은 누굴 말해? 고등비평은 칼바르트 비평이 아니지. 신약 성경에 대한 비평학을 누가 먼저 들고 나왔어? 그게 누구야? 볼트만. 볼트만. 누구? 볼트만이요. 볼트만이야, 볼트만. 고등비평은 다면 볼트만을 말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독일 고등비평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볼트만이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독일 고등비평과 다원주의와 기타 미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신학사상의 도전에 대항해서 정통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재확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제1차 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게 근본주의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정의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항해서 정통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방어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좀 더 요약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통 프로테스탄트 신학, 정통 개혁 신학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그런 운동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거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세이브하고 정리를 해야 돼. 의미를 정리하면 돼. 낱말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로 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해서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1차 대전 그 전후와 그 후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 그것이 특히 이제 모든 것이 작용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이제 근본주의와 경건주의 계통의 은사운동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디가 한참 19세기 대각성 운동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은사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운동은 두 계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운동과 또 하나는 은사주의. 저번에 얘기했죠? 신학과 은사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가지 운동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1895년 게다가 미국의 19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1895년 나이아가라에 모여서 거기서 사경회를 하면서 거기서 보수 신학자들이
성경 중에 가장 근본적인 5가지 교리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근본주의의 5가지 정의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란 말은 진리고 기관지 편집장인 커티스 히로스가 그 말을 처음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정의는 맥킨타이어가 자유주의 물결의 도전에 이걸 방어하고 정통 프로테스탄트 신학, 개혁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다. 이것을 나야가라 사경회에서 신학자들이 그걸 확정하기를 근본적인 5가지 교리를 근본주의의 기본뽀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봐. 말로 설명할 때는 이해를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 블록. 그 말을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거센 자유주의 물결에 정통 개혁신학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 이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어떤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정리하기를 나야가라 사경회에서 5가지. 맨 첫째는 성교의 무호성, 예수 천의 탄생 동정녀, 그다음에 대속적인 죽음, 육체 부활, 육체적인 재림. 항상 우리가 외우던 5가지.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나야가라 사경회에서 5가지를 근본주의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됐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한참 휩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근본주의를 따르는 그런 대학이 10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유주의는 신물결이고 근본주의는 그때까지 지탱은 뼈대와 뿌리와 바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자유주의가 완전히 기세를 잡고 근본주의가 언제부터 맥을 못 추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 70년대 그 무렵 오면서 완전히 근본주의는 거의 백기를 들다시피 맥을 못 추게 되고 자유주의가 한국과 온 세계를 다 휩쓸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항상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회적인 시대정신, 사회적인 사상의 흐름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사조의 신학 흐름도 같이 타고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자유와 물결이 되니까 신학도 자유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이게 왜 없어서 이걸 우리가 배운 바탕으로 말하면 무슨 무브먼트의 일환을 볼 수 있을까?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야. 전체 흐름이 포스트모더니즘 배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뭐?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거.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해체.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야. 다 해체.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점점 위세를 떨치면서 신학도 어떤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정통 신학이다 이게 아니라 그 후에는 세속화 신학으로 해서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망의 신학, 해방 신학, 사신 신학, 뭐 무슨 신학, 그냥 중구난방으로 전부 해체주의야, 해체주의. 신학을 갈기갈기 찢어 해체시키는 거야.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해체시키는 거야.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 뉴에이지는 뭐? 해친 거 뭐예요? 해체 뭐예요? 해체했다가 해체된 그 상태로 섞어서 하나 만드는 게 뉴에이지야.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는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야. 먼저 해체시켜 놓고 그 다음에 통합을 시켜 놓는 거야. 먼저 분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드는 거야. 또 하나의 샘플이 바로 한국이야. 해체시켜 놨잖아. 모든 권위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 산산조각 다 흩어놨잖아. 흩어놓고 모아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수법이야. 이게 뭐거라? 권위의 부정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 싸우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한통속으로 만드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근본주의. 신근본주의는 뭐냐? 이 근본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근본주의 신학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배타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주의, 정통주의는 배타성이 강해. 왜? 배타하지 않으면
순수한 그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미 섞이면은 그건 아니니까 바로 먹지 말라. 배타원 이야기. 그걸 지키려면은 배타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배타성이 강해.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완고하고 타협할 수 없고 통하지 않고 아주 보수 꼴통이라는 말을 그래 듣는 거야. 보수는 항상 배타성이 강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타협하기 어렵고 왜 타협을 안 하니까 이게 보수나 또는 신학에서도 정통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게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는 겁니다. 왜? 배타할 것만 배타하고 나머지는 다 서로 끌어안아야 되잖아. 사상이 같고 신학이 같고 목표가 같고 그 성격이 같으면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강한 배타성 때문에 배타할 것만 배타하는 게 아니라 배타하지 않을 것까지 배타하니까 사람들끼리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야. 이게 오늘 한국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오늘 한국의 보수도 애국 세력들은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져? 정복 세력 빨개들은 똘똘 뭉치는데 보수는 언제나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목소리 내고 하나가 되지 않아. 왜? 이건 본질상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배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 감리교는 딱 두 교단이야.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는 똑같은 감리교인데 신학교를 또 하나 세움으로써 이제 그 신학교를 중심해서 대한기독교 감리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큰 교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성신학을 따르는 그건 조그만 감리교 안에 조그만 교단이야. 통합주 교단 하나야. 통합주에서는 갈라져 나간 이 예가 없어. 지금까지 해방후 지금까지 통합주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주는 교단이 거기서 갈라져 나간 예가 없어. 뭐 어디서 제일 갈라졌느냐? 바로 합당에서. 뭐 고시는 애당초 처음에 신차 300호배인데 처음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는 갈라져 나간 거는 다 합동에서 갈라져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갈라져 나가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세운 것도 다 합동이야. 다 합동 행세를 하면서 진짜 합동에서 갈라나간 거 아니고 진짜 합동에서 갈라나간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제 멋대로 다 세워놓고 대한예수의 장로의 무슨 쪽 뭐. 그러니까 대한예수의 장로의 이름 가진 교단은 100개 교단이 넘어. 그건 갈라져 나가서 그런 게 아니야. 제 멋대로 만들어 놓고 대한예수의 장로의 이름 다 가지고 이단들도 그러고. 왜? 한국의 대한예수의 장로회가 대표적인 장자교단이니까 한국은 대한예수의 장로의 장로교 간판을 걸어야 사람들이 와. 감리교, 침례교는 그래도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이고 뭐고 우호죽순으로 생기는 교단들은 전부 대한예수 장로야. 그 다음에 가로에 무슨 축 그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수 근본주의는 본질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베타야. 분리주의야. 분리주의. 바리새주의. 바리새주의는 분리주의야. 우린 너희하고 다르다. 똑같은 얘기야.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헬라화 과정에서 사두개파는 헬라파 또 무슨 로마파 그냥 서로 정치적으로 이걸 얻고서 전부 갈라지니까 세속화되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스스로 분리된다. 이 분리주의가 바리새주의야. 바리새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정통신학을 가지고 나오고 메인천이 프린스턴에서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그건 갈라나온 게 쫓겨난 거지만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로 세운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분리, 배타 안 할 수 없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기질이 몸에 있으니까 저희끼리 또 싸우고 저희끼리 갈라져. 이 보수의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치든 무슨 단체든 뭐 종교든 신학이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도 그런 결함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약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습병이 체질화돼 가지고 서로 반발하고 서로 기피하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서 정통 보수 신학자들을 키우지를 못해서 이게 바로 근본주의의 또 하나의 핸디캡입니다. 배타성 때문에 근본주의가 생명을 유지하는 반면에 배타성 때문에 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면서 여기서 좋은 신학자들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신근본주의, 근본주의지만은 이것을 조직화, 체계화해서 좀 공격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근본주의 신학을 지키되 우리끼리만 싸우지 않고 목표와 방향을 선교 쪽으로 방향을 몰아서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을 유지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신근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신복음주의가 나오는데 신근본주의는 근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이게 서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수종주의가 나온 거야. 이렇게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배타하고 그러지 말고 좀 서로 협력하면서 신학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끌어안는 이런 신복음주의가 대두하게 된 겁니다. 신복음주의의 배경,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극한상으로 대립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배타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이제 타협하자.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 근본주의의 중도를 가면서 양쪽을 끌어안는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협력을 하고 또 지적인 그런 교만과 죄에 대해서 좀 관용하고 그런 말씀에 의한 심판을 자초한다고. 요게 이제 첫째 자유주의와 협력, 둘째 지적인 교만, 셋째 죄에 대한 관용, 넷째 말씀에 의한 심판을 자초한다고 정죄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자유주의와 정통주의를 양팔을 껴안고 얼굴은 정통주의 얼굴을 내밀면서 한쪽으로는 자유주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혼합주의 섞는 거야. 혼합주의. 그러니까 얼굴은 정통보수. 저희들은 근본주의처럼 우리는 예수의 동정명태를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다. 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정통 근본주의하고 똑같이 스테이트먼트는 앞에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전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완전한 거짓말보다 적당한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다 거기에 타협하고 다 무너져 들어가니까. 아주 내놓은 노골적인 자유주의보다도 이 정통주의가 설득력이 있어. 아주 보수 칼날을 가지고 나오면서 다 관용, 타협, 좋은 게 좋다, 다 좋다. 얼마나 관대하고 좋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밀리그레엄 신복음주의자예요. 그냥 공산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구원한다 뭐 하면서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지 않아? 신복음주의 그렇게 출세하고 인기 끌은 거예요. 빌리그램이 죽기 얼마 전부터는 조금 정신이 돌아왔는지 조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 조금 바른 소리를 하더라고. 그 아들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아들은 아주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아주 빵빵거리고 지금 한참 열심히 또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세와 명예와 그 영광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정통 보수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올라가고 높아지고 인기 끌고 하니까 그때는 치우쳐가지고 신복음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 끝판에 이제 자기 아들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 스타일을 막 돌아가면 막 까고 돌아가니까 아마 하나님의 좀 은혜로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 나중에 좀 바른 소리를 좀 하다가 그래도 가서 말 그대로 신복음주의는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근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왜? 근본주의는 전부 말씀, 그저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여기만 전부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해서 이 약점과 이 취약점 여기에서 바로 사회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사회봉사 이런 신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단은 정통교회의 허점, 약점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 책임은 본인의 정통신학에 책임이 있는 거야. 정통신학이 그냥 그저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그저 구원받고 우리만 그저 구원, 영혼 구원 여기만 모았지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 거기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주의 또 이런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기세를 떨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플로신학. 플로신학이 신복음주의로 그렇게 컸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신학교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타협, 혼합, 중도, 적당히 가는 거는 항상
승승자고 성공해. 오픈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나 그 성공은 길지 못하고 그 성공은 결국은 허풍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삭 주저앉고 무너져요. 세상적으로 거품처럼 확 올라가지. 조엘 오스틴 같은 거 그건 뭐 아주 신보험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뉴에이지니까 얼마나 인기 끌어. 그나마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거고 근본주의, 정통신앙 정말 말씀대로 믿는 거는 가장 꼬리타분하고 정말 상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애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바로 진실, 진리 그것이 살아남아. 그 계시라고 말하면 남은 자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좀 그렇게 원만하고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해도 인간관계에서는 나이스하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는 철저하게 노할 거 확실하게 노할 수 있고 예수할 거 확실하게 예수할 수 있는 이거는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야지. 괜히 인간관계에서 괜히 그냥 벨나게 그냥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스무스하되 적어도 우리의 지켜야 될 정체성, 신앙, 신학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 없는 확실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거. 이게 현대신학의 마지막이 바로 신복음주의, 여교와 사회복음주의와 다 타협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신학은 영어로 끝내고 이제 그 테스트 문제 다음 시간에 다 해가지고 바랍니다. 현대신학은 이제 이거로 끝내겠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오늘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간 되면은 시작하겠습니다.